예전에 이회창 후보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DJP 연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교섭단체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선진과 창조의 연대가 어떻게 깨졌는지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로에서 또다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결국 깨졌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합의 과정 없이 일정에 쫓겨서 MB 실정을 비판하라는 국민적 염원이 있다는 이런 상투적인 정치 그 용어로 포장할 수는 없는 지금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해명 없이 어떻게 이 연대를 지속해 나갈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보수 정당에서 절대 이해하시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당의 후보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저도 18대 때 강남 의지역에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비록 자신은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당의 발전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야권연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런 진심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분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그런 것이 저희의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분은 아직까지 비례대표로 입성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의 정책이나 이런 곳에 아직 참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예, 뭐 하시고 그러면 정책 그 결정관에 참여하시면은 그 양당에서 지금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 따라가서 이것이 부풀려져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한 복지 정책들 다 이제 총합하면 75조 정도가 5년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통합당은 제가 정책위 참여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무슨 보도자를 내요. 그럼 그 다음날 받고 콜, 다음 레이즈, 뭐 도박입니다 거의. 그래서 165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유선생님께서 말 잘해주신 게 10조 정도가 우리가 예산 효율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75조를 5년간 그래서 약 15조 정도의 복지 예산을 15조 정도를 복지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거고 민주통합당은 33조입니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서 해결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5조를 증세하겠다. 민주통합당은 23조를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보다 5배 정도 많은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저는 누구에게 증세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았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데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아우성치는 2030 세대를 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저희에 대한 그 얘기보다는 2030 세대를 위한 새누리당의 포부를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립금과 전입금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요. 전입금은 재단에서 수행해야 될 의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립금은 사학재단에서 비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비축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국외 대학 같은 경우에 그 적립금 규모를 통해서도 일정 금액 기금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애초에 그 적립금의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립금의 규모가 일정액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 지금 적립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확히 6개월 만에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적립금 사학 쪽으로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 복합해야 되는데 수치 데이터 없이 계속 적립금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공방보다는 전 사실 제가 작년에 반값 등록금 촛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오히려 피해가실 거로 예상했었던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좀 의외예요. 저는 시청자들이나 우리 2030 유권자들이 그렇게 빨리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먼저 했었던 것이 한나라당이었고 일관되게 예산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오셨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작년에 다시 한번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반값 등록금 얘기를 꺼내시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분노를 가지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저희에게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아니냐, 그거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2030 세대의 민심이 왜 지난 10월 26일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떠났는지, 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본인께서 영입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그 금액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 증가분도 있겠지만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꾸준히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는 등록금의 수평적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액면가를 반으로 낮추겠다 그런 주장하고 계신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새누리당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의 차등 등록금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값이 아니라 소득분이 30% 이하의 정말 저소득층이고 학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라면은 뭐 ICL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반값 등록보다 더한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록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토론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2030 세대와 그들의 학부모가 되시는 분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ICL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확인이 돼서 수정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괜찮은 방식이고 저희가 회피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는 지금 예. 현재 SNS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은 예. 저희가 SNS 분석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를 업체에서 받아보거나 아니면 또 언론사에 뜬 걸 보면은 그 보수층과 진보층 간에 그 군이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어떤 이런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왜곡된 여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습니다. 저도 밖에 나면 욕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SNS에 제 팔로워들하고 얘기하면요.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맹점들이 있다는 것이 솔직히 정치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의원님께서 SNS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저를 고소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고소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SN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네. 저도 그저께 예. 이제 백분 토론 그 출연 소식을 SNS로 트위터로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이런 질문 해달라 이런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비로소 물어보라 그러던데. 저한테. 저도 봤어요. 저도 보셨어요? 연탐하러 갔어요. 제가 딱 가서. 아, 재밌네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청년들의 정치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얘기를 예.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SNS가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가 이 점을 보면 지금 이제 방송사 언론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성의 언론들이 기존 언론들이 자기 역할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떤 대안의 언론, 대안의 소통의 창구로서 SNS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이라고 한다면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독립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특히 정권의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지점에서 SNS가 이렇게까지 정치 참여에 각광받는 이유, 그 이면에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잖아요. 깨끗한 정치를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정치를 해나가면서 2030 세대들의 민주주의, 언론의 민주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좀 받아 안아서 향후에 어떤 정치의 문제를 건강한 언론이 풀어나갈 수 있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해서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청년 정치인들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노력을 좀 트윗하셨다 국가보안법으로 그 좀 조사를 받으신 그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까 말씀하신 정봉주 의원에 관한 건은 딱히 트위터나 이런 SNS 상에 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그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뭐 저는 정년비가 쇼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 뭐 이거는 뭐 예전에 스크린 쿼터나 이런 것을 봤어도 청년이 어느 정도 배려를 받으면 성장한 뒤에 그 스크린 쿼터를 걷어낸 뒤에 우리 영화 경쟁력이 지금 충분히 유지되는 것처럼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선출 과정에서 대표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약간 국민적 관심이 부족해서 지금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4등으로 당선되신 분 같은 경우에 370표 정도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눈치 볼 게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당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지켜보니까 많은 의기를 가진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그런 스크린 쿼터 걷어진 뒤에 정말 정당의 재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지조를 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에 들어가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될 텐데 그걸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좀 안타까웠던 거 아까 20대, 30대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상현 후보님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처음 취임일성을 하신 게 손수조는 꽃놀이 패다였어요. 예. 그런데 사실 좀 그건 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손수조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20대, 30대 정당을 초월한 청년 특위 같은 걸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진심이야말로 저희들이 20대, 30대 연합해가지고 당파를 초월해서 같이 반값 등록금 논의를 우리끼리 진행할 수 있다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시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생분만 짧게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값 등록금 작년에 그 촛불 시위와 많은 사람들이 열망이 모아져서 올해 이렇게 소폭이나마 등록금 인하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20대 대학생들만 나섰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연대의 힘이 모아졌었기 때문에 촛불도 번질 수 있었고요. 이런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도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청년 정치가 발을 딛고 이제 훨훨 날아가려면 더 많은 계층들의 연대 힘 그리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 정치라는 것이 청년만을 대변하는 정치는 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청년의 힘을 바라는 또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져 있는 그 의석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